백두산 천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신성한 산으로 여겨진 백두산. 백두산 천지와 연길 여행을 떠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들입니다. 기내식을 위한 소소한 준비물. 동방항공을 이용하실 때는 기내식이 나오는데 반찬의 양이 다소 적고 간이 싱거운 편입니다. 튜브형 고추장이나 김 등을 미리 챙기시면 좋습니다. 고덕지도. 중국에서는 고덕지도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 미리 앱을 깔아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환전에 대하여 달러보다는 하나를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로 1,000원, 5,000원, 만원 돈 지폐를 준비하시면 여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십니다. 모바일 결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앱을 미리 설치하여 결제 수단을 연동해 두시기 바랍니다. 백두산 여행을 할 때는 옷차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땀 흡수와 배출이 잘 되는 기능성 등산용 티셔츠, 바람을 막아줄 고어텍스나 기능성 바람막이 점퍼, 하의는 사계절용 등산 바지가 좋습니다. 신발은 밑창이 튼튼하고 미끄럼 방지가 되는 트레킹화를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방한용품으로는 목도리 또는 버프, 등에 붙이는 핫팩을 준비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휴대용 배낭에 넣을 필수 준비물에는 튼튼한 우의, 여벌옷, 따뜻한 물을 담은 작은 보온병, 붙이는 핫팩, 선글라스, 선크림을 챙기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동방항공 직항편을 타고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2시간 15분이 소요됩니다. 시차는 한국보다 연길이 1시간 느립니다. 연길은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에게 가장 어두운 시절 가장 밝은 빛을 내뿜던 북간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연길과 그 인근 용정은 교과서 속 인물들이 숨쉬었던 곳이자 우리 민족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연길 여행의 시작지인 용정으로 가기 위해 이동합니다. 용정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곡 선구자의 무대인 일송정과 해란강, 용두레 마을,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생가와 명동학교 터가 있는 곳입니다. 용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간도의 대통령이라 불린 규암 김학연 선생입니다. 1899년 가술들을 이끌고 이주해 명동촌을 세운 그는 교육이 곧 독립이라는 신념으로 명동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독립군 양성소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정신적 고향이 되었습니다. 용정의 명동학교는 문익환 목사에게는 민족정신을 깨우쳐준 무교였으며 한국 현대음악의 개척자로 한국 최초의 가곡인 동무생각을 비롯해 가을밤 오빠생각 같은 수많은 동요를 작곡했던 작곡가 박태준 선생에게는 암흑기 속에서 우리 장단과 서양 음악을 전파했던 부임지라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용정 지역과 가곡 선구자.
가곡 선구자는 오랫동안 만주 독립투사의 기상을 상징하는 노래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는 이 강. 자, 저기 보실게요. 자, 우리 저 산 보이시죠? 다리 저는 산 보면 정상 옆에 소나무 하나 우뚝 솟은 거 보이실 거예요. 옆에 정자 하나 보이십니까? 제가 일송정입니다. 우리 선구자 노래는, 우리 선구자 노래, 요 강이 해란강이에요. 일송정과 해란강, 용두레 마을 등은 실제 북간도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중국 길림성 용정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우리는 오랫동안 이 곡을 독립군을 기리는 노래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작사가 윤혜영의 친일 행적이 밝혀지며 노랫말 속 선구자의 본래 의미가 독립투사가 아닌 일제히 만주국 건국을 찬양하는 개척하는 자를 뜻했던 것입니다. 노랫말의 초기 의도가 밝혀지며 역사적 빗바람은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인 격동기마다 선구자의 혼을 담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들의 숙소인 란호텔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휴게소라고 합니다. 백두산 여행 2일차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호텔 근처에서 가볍게 산책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긴 다음에 백두산 서파를 관광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여기는 해발 2000m가 넘는 백두산 서파 고원입니다. 아래 세상은 이미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었지만 이곳의 5월 말은 여전히 하얀 잔설을 품고 있습니다. 차갑고도 맑은 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민족의 영산이 뿜어내는 깊은 숨결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노랑 만병초 이야기. 노란 만병초는 백두산 고산지대, 특히 해발 2000m가 넘는 수목 한계선 위쪽의 황량한 벌판이나 바위 틈에서 자라는 아주 귀한 꽃입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백두산의 눈이 채 녹기도 전에 가장 먼저 피어난 천지를 노란 빛으로 물들이는 야생화의 여왕입니다. 노란 만병초는 키가 10에서 30cm 정도로 아주 작게 자랍니다. 매서운 고산지대의 바람을 견디기 위해 땅에 바짝 엎드려 옆으로 기어가듯 자라며 가죽처럼 두껍고 윤기나는 잎사귀 사이로 은은한 연노란색 꽃을 피워냅니다. 노랑 만병초의 꽃말은 위엄, 당당함입니다. 다른 식물들은 추위에 엄두도 내지 못할 때 영하의 날씨와 세찬 칼바람을 뚫고 굳건히 일어나 가장 먼저 황홀한 노란 꽃을 피워내는 그 강인한 생명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꽃말입니다. 백두산 노랑 만병초의 전설. 백두산 자락에는 이 노랑 만병초와 관련된 가슴 아프고도 따뜻한 전설이 내려옵니다. 아주 먼 옛날 백두산 아래 작은 마을에 누님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성 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이 쑤시고 아픈 괴지를 앓고 있어서 늘 누워 지냈습니다. 처녀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약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처녀의 꿈에 백두산 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백두산 천지 아래 한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고 세찬 바람이 부는 바위 틈을 찾아가거라. 그곳에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푸른 잎을 간직한 풀이 있으니 그 잎을 다려 향을 맡게 하고 마시게 하면 아버지의 눈과 병이 나을 것이다. 다음날 처녀는 곧바로 맹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목숨을 걸고 백두산 험한 바위길을 올랐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고 얼어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처녀는 눈 속에서 푸른 잎을 웅크리고 있는 작은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처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 잎을 정성스레 따서 집으로 돌아와 다려드리자 아버지 온몸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고 먼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 풀을 만가지 병을 고치는 풀이라고 하여 만병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봄이 오면 처녀의 따뜻한 효심을 담은 은은하고 따스한 노란빛꽃이 피어난다고 하여 백두산 사람들은 이 꽃을 영험하고 소중한 꽃으로 여겨왔습니다. 드디어 서파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이제부터 백두산 천지를 향해 1442 계단을 올라갑니다.
서파의 1442개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고산지대라서 노약자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현지에서는 이분들을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중국인 가마꾼들이 대나무 가마로 정상까지 태워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신성한 산으로 여겨진 백두산. 백두산은 천지라는 거대한 화산호가 있습니다. 현재도 백두산은 살아있는 활화산으로 분류되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질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